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 매수만큼 중요한 이 매도 기준, 저의 큰 틀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은 꼭 우리가 왜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왜 자신만의 이 매도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죠.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 그것을 계속 홀딩함으로써 수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저 같은 경우 보유 종목을 매일 같이 살펴보면서 뭐 이 종목은 5일 이평선을 지켜주면은 뭐 홀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매도하는 그 보유 종목의 매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그 종목을 너무 쉽게 매도해버리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수익을 더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최종적 수익 확정 매도로 수익을 날려버리는 것을 방지를 한다. 또 어떻게 보면 일맹상통하죠. 1번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5일 이평선을 갖고 이것을 깨면은 종가상으로 깨면 매도를 하겠다. 그 얘기는 거기에서 수익을 확정 지음으로써 그 종목이 더 하락함에 따라 수익을 깎아먹는 것을 방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을 일단 깨면은 그것을 이 종목을 수익을 실현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짐으로써 힘들게 매수한 종목의 수익을 확정짓는 그러한 매도 기준을 꼭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얘기는 최종적으로 내가 매도 기준이 없다면은 내가 매수한 종목을 매도 기준에 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명확한 매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나머지 뭐 관심 종목에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이 막 오릅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은 1%밖에 안 오르는데 나머지 종목은 막 3%, 4% 오른다. 그러면 내가 보유한 종목 매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고 저 종목 갈아타갖고 그 종목이 상승하면 좋은데 또 그 종목은 또 빠지고 그리고 내가 매도한 종목이 또 오르고 이렇게 종목을 갈아타면은 매매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우리의 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매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내가 최초 매수한 종목이 좀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률이 미비하더라도 홀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번째, 잘못 진입한 종목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해서 계좌를 지킬 수 있다. 즉, 내가 진입한 종목이 내 매도 기준에 바로 왔을 때는 그것을 어떤 잘라버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 네 가지만 간단히 보더라도 왜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매수만큼 중요한 것이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얻는 것은 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의 이 큰 세 가지 이런 방법 틀에 대해서 판단 기준, 제가 종목을 매도하는 기본적인 이 큰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생각과 달리, 이 생각과 달리라는 표현, 뭐,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써놨죠.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기준선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평선을 통해서 일봉 차트에선 20일 이평선, 뭐 분봉 차트에선 1분봉, 3분봉, 20선, 22평선 그렇죠? 이렇게 중요 이평선을 내 생각과 달리 중요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바로 매수가에서라도 또는 약수익, 약손실에도 바로 잘라버리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 이 중소형주 중에서 실제 매수했던 종목, 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오늘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오늘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 뭐 장 마감까지 보유를 했다면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윗꼬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15.44%까지 갔는데 종가가 4.87%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이 제가 이 1번과 관련해서 매수 생각과 달리 중요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가 또는 약수익, 약손실에서 바로 매도를 한다. 이 종목을 매수한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3분봉을 통해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3분봉인데 3분봉 상으로는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한 매수 포인트는 제가 1분봉을 기준으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1분봉인데 이렇게 어제 장이 마감하고 1분봉 22평선 파란색 1분봉 22평선 아침부터 좀 쭉 6.41% 갭 상승이 나와서 3%대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슈팅이 나와줬죠. 그래서 1분봉 22평선을 지켜주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타면은 여기서 좀 매도를 했으면은 이렇게 한 3% 후반까지 상승이 나왔을 텐데 나와서 매도했으면 조금이라도 잘라 먹을 수 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제 주가가 밀려버립니다. 밀려서 1분봉 매수했던 이 1분봉 22평선도 분봉상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고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전량 거의 매수가 라인에서 그렇죠? 평균 요 매수가 라인대에서 이제 매도를 해버립니다. 바로 왜? 저는 최소한 이 1분봉 62평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은 요 이평선은 지켜줘야 3분봉 22평선을 지켜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분봉 62평선은 1분봉이 60개 있으니까 60분이죠. 그 얘기는 3분봉 22평선, 3분봉이 20개 있으니까 60이죠. 그래서 1분봉 60을 이평선을 보면 3분봉 22평선을 지켜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분봉 62평선을 못 지켜줬죠. 그 얘기는 지금 다시 3분봉으로 돌았는데 3분봉 22평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죠. 이 파란 이평선. 그래서 거의 매수가에서 바로 잘라버렸다. 왜? 3분봉 22평선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거의 매수가에서 이 종목을 좀 잘라낸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종목을 매도하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매수 후 생각과 달리 중요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매도를 한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수익을 얻고 있는 보유 종목은 5일 이평선 이탈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일 이평선. 그죠? 많이 말씀드리죠. 뭐 이런 ISC나 지금 보유 종목들도 지금 며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장 마감을 하는데 이 빨간색 5일 이평선을 지켜주면 뭐 홀딩 하겠습니다. 맨날 그러죠. 그렇죠? 뭐 이렇게 3기도 뭐 5일 이평선, 원익 QNC도 뭐 5일 이평선을 지켜주면 빨간색.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양전기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21 이평선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그렇죠? 어제는 요거 저항이 돼서 영상에서는 못 오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돌파를 했고 이런 것도 또 5일 이평선 기준 TYN 오늘 신규 매수를 했는데 요것도 뭐 5일 뭐 이런 식으로 5일 이평 그러면서 항상 저는 수익을 얻고 있는 보유 종목들 그렇죠. 5일 일봉 차트의 5일 이평선을 중요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지켜줬을 때 우리가 이 1번 내용하고 우리 봤던 거죠. 계속 5일 이평선 지켜주면 수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홀딩할 수 있는 기준. 그렇죠? 두 번째, 5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수익 확정 매도로 수익을 날려버리는 것을 방지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5일이평선을 이탈했다가 한 하루 이틀 이탈했다가 다시금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주식 상황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뭐 5일이평선 깼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했을 때 5일이평선을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5일이평선을 일단은 깼다는 것은 힘이 좀 빠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을 위해서 이제는 저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일이평선을 깨면은 이렇게 보유 종목을 매도 기준으로 계속 잡고 종목들을 보유하느냐 매도하느냐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예외의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가령 뭐 원익 QNC처럼 이렇게 5일이평선을 살짝 어제 그제 이렇게 깼었죠. 그런데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11이평선이 또 바로 대략 아랫부분에 이렇게 11이평선을 지지를 해줄 경우, 그렇죠? 요럴 때는 5일이평선을 깨더라도 제가 마이너스가 아닌 상황이면은 요럴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그런 기준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5일이평선 바로 아래 또 하나의 이평선이 지지를 해줄 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일이평선을 이렇게 중요한 이탈을 판단 기준으로 갖고 가지만은 예외의 경우는 이렇게 바로 아래 또 다른 이평선에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5일이평선이 이탈했더라도 한 번 더 보는 그런 전략을 또 매도 기준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매도하는 기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종목을 매수해서 마이너스 2% 손절 라인을 저는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을 매수를 한 다음에 뭐 1번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그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뭐 약수익, 약손실 또는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을 너무 뭐 다 싫어하겠지만은 손실 나는 종목을 보유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했더라도 이런 경우에서 거의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조금 더 볼만한 종목이다. 뭐 재료가 있다거나 뭐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까지는 홀딩을 한번 해보는 그런 매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요것을 이탈했을 때는 마이너스 2%에 왔을 때는 거의 잘라버리죠. 그렇죠? 간혹 예외인 경우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뭐 2번의 예외인 경우와 유사한데 만약에 제가 특정 종목을 21이평선에서 어떤 종목을 할까요? 오늘 매수한 뭐 얘를 한번 TY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이평선에서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요 구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대가 차트를 좀 키워서 요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21이평선에서 종목을 이렇게 해서 있다고 했고 매수를 했는데 그 아래에 다른 요 31이평선이 이렇게 바로 아래 또 지켜주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2% 정도가 좀 넘더라도 아 요거까지는 한번 지켜주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2%가 넘더라도 좀 한번 그 하단 이평선까지 2%가 넘더라도 다음 이평선을 테스트하는 것까지 보고 보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최대한 마이너스 2%에 오면은 저는 일단 잘라버리는 그런 매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기준 이것이 저의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매도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준인데 물론 요거 외에도 뭐 주가지수가 느닷없이 급락이 나오거나 또는 개별 종목에 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일단은 뭐 이런 것 고려 안 하고 좀 매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그럼 뭐 지수 이기는 종목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할 때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짐으로써 이런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얻게 되는 이러한 유용한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자신만이 왜 매도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왜 가져야 하고 또 저의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매도 기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도 꼭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